검찰은 박 장관의 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일까요? 박 장관이 사실상 검사들을 기소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주 교묘한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쇼에 불과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들. 대법 판결을 한 줄 한 줄 잘 읽어보길 바란다. 당시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대법관이 액수 차이만 있었지 한명숙 불법행위,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 뇌물을 받은 것에는 동의를 했다라고 불편한 감정들을, 발언들을 했습니다. 2015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선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리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을 걱정해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두 분께 묻겠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문재인 대통령의 무죄라는 확신 때문에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왔다라고 야당에서는 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도 과거에 저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건 민주당판 역사 다시 쓰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건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았고요. 한명숙 전 총리 본인도 재심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가지고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뭐 굳이 정리를 하자면 과거 한명숙이라는 시민단체의 대목격이었던 분이 총리를 지냈는데 총리 재직 시절에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실형을 살았다가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역사인데 저거를 억울하게 누명을 받은 뇌물을 받은 누명을 쓰고 실형을 살았다. 그래서 억울하다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 외에는 지금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와 법정에서의 정치적 무죄를 증명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무리한 수를 쓰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수현 전 대변인께 발언권 드립니다. 지금 모든 언론의 그 제목 그리고 지금 우리 토론 이 방향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그 자기들이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재소자들을 불러다가 정말 불법하게 증언을 강요하고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그 검찰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 지금 감찰하고 결정하자는 것이지, 한명숙 총리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를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사면한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앞서갑니까? 이 검찰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 한명숙 구하기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자기들이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치졸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그런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불법한 위증 교사에 관해서 그것을 과정을 살펴보라고 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므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무전유죄, 그 다음에 유전무죄 이런 말들 왜 안고 사십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그렇게 그것을 자기적으로 썼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찰에 한번 가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보신 분들 느낄 겁니다. 검찰 개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로 공수처 만들고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인데 어떻게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증거와 증인을 조작하고 할 그럴 생각을 검찰 감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고 진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갈 수 없다. 들여다보고 고칠 건 고치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제안입니다. 그리고 왜 한동수와 이문정만 딱 찍어서 얘기했냐? 검찰이 이 결정을 무혐의 결론을 내릴 때 왜 한동수와 이문정을 왜 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보라라고 박범계 장관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마지막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예.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대를 발전시키는 일이자 한명숙 총리의 구하기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명숙 구하기 아니다라는 강한 반박 좋습니다. 여야의 인식 차이 저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재명 기자. 자, 이제 팩트 영역인데 양쪽에 이제 주장을 들어봤으니까 이들 재소자의 진술이 한 전 총리 유죄에 결정적이진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박수현 전 대변인의 주장처럼 위증교사에 대해서 설사 위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유죄가 무죄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범계 장관이 어제 얘기하면서 절차와 결과가 공정한지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차와 공정, 결과. 많은 기자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와 결과가 그럼 과연 공정했는지를 박범계 전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궁금해했는데 이재명 기자는 어땠습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이 하신 건데 실제 이게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는 쪽이 더 힘이 실려 있죠. 왜냐하면 동료 재소자의 증언은 아예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은 건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표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고 그리고 실제 한만호 전 대표가 나중에 3억 원을 반환을 요구했고 그중에 2억 원을 실제 반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 전세자금 1억 그리고 반환한 2억을 해서 3억 원을 실제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동료재소자의 증언은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검찰에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굳이 위증을 통해서 증언을 끌어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하나 있는 거죠. 그건 합리적 의문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만약에 동료 재소자들 한만호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반드시 이거 밝혀서 처벌해야 되는데 일단 중앙지검 지난해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고 대검에서 다시 지난 5일 날 무혐의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서 의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건 어쨌든 2번이나 무혐의를 내린 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봤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은 기소하라는 강요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건 처벌해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검찰의 수사, 검찰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 하는 그런 거라면 이건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흔드는 어떻게 보면 사법 시스템의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인 바람은 이것이 진짜 재판으로 가서 만약에 이것이 유죄라면 당연히 검찰이 책임져야 할 문제고 만약에 무죄라면 정말 저는 2번이나 추미애 전 장관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죠. 그러니까 장관들 잇따라 이 문제만 놓고 계속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사실 수사지휘권이 현 정부 들어서는 거의 행정명령처럼 굉장히 가벼워졌지만 사실 굉장히 엄중한 거죠. 이거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건.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재차 내리면서 이 사건을 흔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무죄가 되면 정권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